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제2차 로봇플러스 세미나 모더레이터를 맡은 로봇신문 조규남 대표입니다. 지난 1차 로봇플러스 세미나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를 주제로 강연을 들어보았고, 오늘 진행할 제2차 로봇플러스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트윈과 자율 공장에 대해 강연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제너럴 일렉트릭이 주창한 개념으로 컴퓨터에 현실과 동일한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디지털 트윈은 제조업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소 시스템 코리아 손태익 전무님을 모시고 제조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손 전무께서는 연세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LG전자 R&D 부서와 테크노매틱스를 거쳐 다소 시스템에서 현재 대기업 영업 및 컨설팅 서비스 한국 리더, 생산 제조 부문 총괄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럼 강연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소 시스템에서 생산 제조 쪽 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손태익입니다. 오늘은 그 제조 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서 저희가 오늘 약 한 30분 동안 그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 광범위한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을 약간 축소를 해서 생산 제조 쪽 부분으로 국한을 시켰을 때 우리가 좀 더 현실적인 논의가 되고 현실적인 대화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저희가 다루는 부분들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통칭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이제 다소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이 제조 부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제가 경험한 몇 가지 케이스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25년 동안 이제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업무를 해왔는데, 그 동안에 제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많은 경험을 한 거에 대해서 제 소감을 한 2가지 정도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소 시스템은 프랑스 회사입니다. 라팔이나 미라지처럼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고, 그 회사에서 만든 3D CAD를 만드는 곳을 분사를 시킴으로 해서 다소 시스템이 처음 탄생이 됐는데, 약 한 40년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 40주년 기념식을 성대히 치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앞으로 80년, 100년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고, 한국 오피스는 25년 정도 됐습니다. 약 한 300명 정도가 서울, 대구, 창원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든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은 제품에 맞는 개발도 그 방향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0년 전에 처음 3D CAD라는 거를 만들고, 그 이후에 89년에 DMU라는 그 디지털 모캅 툴을 들어가고 PLM을 거쳐서 1912년에 플랫폼을 저희가 완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플랫폼으로서 모든 데이터를 묶고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쉽게 운영하고 진행할 수 있는 디지털 컨티뉴이티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작년부터 이제 저희가 휴먼에 좀 더 포커싱을 해서 저희 제품들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에 한 40년 동안에 기여를 하고 있는 회사다까지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오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굳이 제조업에 포커싱을 해서 가져왔냐 하면은, 가장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맥킨지에서 발표한 자료를
응용을 하면은 거의 전체 디지털 전환의 약 한 35% 이상이 제조 쪽에서 가장 큰 부가가치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인풋 대비 아웃풋이 가장 큰 것이 생각을 해본 거고, 그 부분이 이제 제조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그 제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프로세스, 제조업 관련된 프로세스를 보는 관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비즈니스 뷰로 보면은 설계에서, 그러니까 R&D에서 제품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소싱을 하고, 그리고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셀링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R&D부터 이제 생산까지는 그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투자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고, 셀링을 함으로 해서 이제 투자의 회수를 매출로서 이제 회수를 해서 다시 이제 재투자로 들어가는 이런 비즈니스 플로우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 제품 관점에서의 또 플로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관점에서도 플로우가 있고, 지금까지의 모든 그 소프트웨어나 모든 벤더나 모든 시스템 구축하는 사람들은 각각의 뷰의 밸류 체인에 대해서 많은 포커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품의 뷰다 그러면은 제품 자체의 그 설계와 그 다음에 프리세일즈와 그 다음에 생산 준비 등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폐기 처분인 리사이클링까지로 이렇게 각각으로 포커싱을 시켰는데, 실제 제조업을 보면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이 세 가지의 뷰가 한데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생산 쪽에 있는 인포메이션이 뒤쪽으로도 영향을 주고, 예를 들어서 설계 변경이 하나가 일어나면은 설계에서 빌드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준비하는 프로세스 플래닝 쪽도 영향을 주고, 플래닝이 영향이 주면은 제조 쪽에 영향을 주고, 제조에서 영향이 주면은 유세지까지 서로 얽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합적으로 뭔가를 봐야 되겠다라는 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 그 뷰는 전체적인 뷰로서 생산 제조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뷰는 실제 디지털 생산에 대해서 이제 탑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3D 모델링을 해서 요구사항 관리도 하고, E봄을 M봄으로 가고, 공정 설계도 하고, 그에 따라서 유관 부서인 그 설계 보전이나 그 다음에 ERP 쪽으로도 정보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실제 생산에 구축되는 MES나 그 기계 장비의 다이렉트 NC 프로그램도 내려주는 이런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그 광범위한 아웃렛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공장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 유관 부서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설계, 생기, 품질, 제조,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많은 정보들을 서로 쉐어링하고 만들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떻게 생산을 할 것인가, 생산하는 방법의 구현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oT와 같이 각각의 장비들이나 설비나 로봇을 연결을 시켜서 지능화를 넣어서 생산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공장을 꾸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같은 경우는 공장 안의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이것을 지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산업통상지원부 같은 경우는 생산, 기획, 설계, 제조 모든 전 과정을 IT로 묶고 통합해서 최소 비용으로 고객이 생각하는 니즈에 맞춰서 생산을 할 수 있는 지능형 공장,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쪽에서도 아주 비슷하지만은 좀 다른 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같은 이제 구축,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그 정의들이 굉장히 방향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인더스트리 4.0,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협회와 같이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한다면은 저희는 연결, 각각의 모든 로봇이나 설비나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는 데 방점을 더 둔 개발을 할 거고, 통상자원부와 같이 전체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려면은 제품 기획, 설계, 제조, 유통까지, 그 다음에 저비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용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맞춤의 고객의 니즈도 요구사항도 넣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제품이 설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비슷한 얘기지만은 실제 구축하는 데서는 많은 다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기존에 있는 라인들, 로봇 생산 라인 설비들을 묶는 것으로, 그 다음에 IoT를 이용해서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묶고 연결하고 이것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과연 스마트 팩토리인가는 좀 다른 얘기라는 거죠. 저희가 생각하는 앞에 하는 정의를 한데 묶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공장 내부에서는 각각의 설비들이 다 연결이 돼 있고, 그 설비들은 각각 IoT라는 사물 인터넷으로 하나의 그 통신에 빅데이터 관리가 들어가고, 이것은 다른 쪽에 있는 공장 바깥에서에 있는 요소들도 연계가 되고, 그리고 그 공장과 유관 부서인 기획, 설계, 생산, 유통, 서비스하고도 연계가 되고, 그래서 많은 부분, 공장 내하고 바깥이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지능령이 들어가서 그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어떤 제품을 어떻게 생산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생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라는 세 가지 큰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 드리븐입니다.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그 운영을 어떤 식으로 내가 그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가장 큰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좀 했고, 그 어려운 얘기가 좀 어떻게 보면 상학적이라서 뜬구름 같은 얘기를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케이스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공장 관점에서 봤을 때 크게 이제 미러링이나 모니터링이나 시뮬레이션이나 크게 세 가지의 관점에서 현재는 다루고 있습니다. 미러링이라고 하면은 그 공장을 3D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3D화함으로 해가지고 디지털 트윈의 아주 기본적인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고, 그 다음에 IoT라든지 사물 인터넷의 기술을 연결을 해서 현재 공장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미러링과 모니터링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을 한다든지,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고 현재 있는 문제를 답을 얻을 수 있는 시뮬레이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적으로 이제 사실 요소 기술로 이렇게 보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 스마트 팩토리니 뭐 디지털 전환이니 인더스트리 4.0을 했을 때 이와 같이 요소적인 기술을 많이 보여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가공 기술에 NC 머신이 깎이고 있다든지,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하면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가공 시뮬레이션, 또 로봇과 같이 내가 보통은 이제 그 공법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그 공법에 따라서 이제 티칭을 합니다. 로봇 티칭을 하는데 3D가 있음으로 해서 사전에 티칭을 해서 공법에 거꾸로 그 피드백도 주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트라이얼을 정확한 그 티칭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트라이얼 시간을 감소시키는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휴먼이 있음으로 해서 근골격계라든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로봇하고 같이 코옥을 하는 경우, 매니플레이터로 어떤 물체를 움직였을 때 가져가는 위험 요소들을 저희가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한정된 공장 내에서 린 생산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뭐 지트라든지 이런 걸 구현하기 위한 어떻게 하면은 공장의 레이아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유연 생산. 아무래도 이제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오더라든지, 그 다음에 그 홀류 생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의 공장들이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VR, AR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이 VR을 통한 유지보수나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은 추세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그 성공 사례가 곧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요소가 하나 모여가지고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요거는 요소일 뿐이지 스마트 팩토리가 가는 길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면은 그 제일 먼저 자동화부터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벌써 20년 전부터 설비의 자동화, 로봇이 많이 투입이 되고 라인이 자동화로 가져가고 있고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자동화를 가져왔지만은 이 당시의 자동화는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나 설비가 대체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스마트 팩토리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는 이 단계에서 넘어선 다음 단계로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는 제가 이제 판단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러링, 모니터링, 시뮬레이션의 단계가 있고 네 번째 이 부분을 어떻게 다시 한번 재복합적인 재구성이 이루어지는 부분하고 맨 마지막에는 자율 운영.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의 궁극적인 맨 끝 목표는 자율 운영에 있습니다. 공장이 알아서 스스로 판단을 하고 스스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 이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미러링, 공장을 3D화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모니터링, 그 다음에 IoT라는 기술을 가지고 디지털화를 해서 현재 있는 상황을 미러링한 상태에서 뿌려주는 거고 이러한 상황에서 빅데이터가 나오는 거고 AI라든지 머신러닝의 기법을 써서 검증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요 앞에 세 개를 기반구축 운영 단계라고 하고 뒤쪽에 있는 단계를 자율공장 구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나 세계의 모든 스마트 팩토리의 발전 중에 현재는 시뮬레이션 정도까지가 들어갔고 이제 페더레이티드 쪽은 이제 각각의 부분적으로는 이제 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가져오는 케이스는 이제 앞쪽에 세 단계에서 제가 수행을 했던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미러링 쪽으로 보면은 그 미러링 안에 가장 큰 요소는 현재 있는 공장을 3D화하는 동작입니다. 이 3D화하는 동작은 3D 모델링을 하는 방법도 있고 요새 3D 스캐너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 3D 스캐너들로 를 이용해 가지고 공장을 3D화를 시키는 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한 요소까지도 됩니다. 상세하게 거의 실사로 똑같이 만들어주고 여기에 있는 동작, 로봇 동작 하나하나가 나중에 OLP로서 티칭을 대칭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설비들이 움직이고 지그가 움직이는 것까지 PLC 프로그램화를 자동적으로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세한 실사로 3D화를 하는 부분이 첫 번째 단계인 모니터링 단계입니다.
이때에서 모든 데이터는 3D 베이스로 모든 행동이나 거동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제 모니터링 부분은 보시면은 이제 위쪽에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시간의 축에 의해서 이 공장이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떤 상황인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내가 플래닝한 거, 내가 계획을 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에서 그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은 각각의 또 작업자가 이 작업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의 평가가 볼 수도 있고, 그 작업자 자체도 평가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모니터링에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하나의 모니터링 중에 하나인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내가 PLC 단을 실질적으로 3D의 가상의 생활에서 그대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PLC 단은 현재 실제 공장에서 일어나는 PLC의 시그널을 받아서 그대로 3D에서 재현을 함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 단계가 지나가고 나면은 시뮬레이션 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예지 보전이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내가 새로운 공장이 됐던 기존 공장이 됐던 이런 공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측을 하고 보완을 하고, 또는 현재 있는 문제를 쉽게 볼 수도 있고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단계,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많은 시도가 있었고, 그거는 하나의 연결로,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하나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는 미러링부터 모니터링, 시뮬레이션까지 들어갔을 때, 이런 데이터들은 굳이 요 공장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마케팅 쪽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가 대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봇이라든지 생산 라인을 우리의 고객들한테 판매를 할 때, 그 다음에 홍보를 할 때, 이때 뭐 AR이나 VR이나 여러 가지의 이미지를 써서 또 되게 마케팅도 하고, 그 다음에 영업 쪽에서도 운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유지 보수 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옛날 같으면은 이제 2D 베이스로 이제 분해 조립을 지침서를 내지만은, 지금은 이제 3D로 이런 분해 조립에 대한 그 지침서를 저희가 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업무를 하느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 자체가, 구축을 하는 것 자체가 밸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축을 함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부가가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이 가장 큰 것이 비용 절감입니다. 트라이얼 개수를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해서 타임 투 마켓의 기간을 현격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그러한 가치뿐만이 아니라 요새 안전에 대해서 많은 그 공장이나 회사들이 신경을 쓰고 있죠. 우리의 이제 작업자들이 가져가고 있는 근무 환경, 그리고 우리 작업자들이 가져가고 있는 근골격계들은 사회적인 문제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장점,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ESG라든지 환경 문제도 우리가 충분히 미리 이제 3D로 검토를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만든 아까 영상으로 보여드린 거나 모든 것들을 구축을 했을 때 어떤 형상이 일어날지를 제가 이미지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하나의 예인데 어떤 회사가 있고 그 회사는 외부로부터 수주를 받고 그 수주를 받은 것을 그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시제조를 한 다음에 양산을 해서 납품을 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 하나하나에 필요한 수주 관리라든지 제품 정보 관리, 그 다음에 변형 관리 이런 부분들을 밑에서 모든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그런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대시보드로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쉽게 볼 수가 있고 그 대시보드 밑에서 보면은 그 대시보드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의사결정이 하나에 이루어지는 형태로 갑니다. 이 부분은 그룹웨어로 서로 통합을 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ERP하고도 연계가 돼서 이 재무, 그 다음에 인사, 그 다음에 구매 모든 시스템을 통합을 할 수 있고 서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이 MES입니다. MES로서 실제 공장 운영에 대해서 그 위에 있는에서 서로 통합이 된 정보들이 서로 교류를 해서 효율적인 그 생산이 운영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MES를 통해서 나오는 많은 데이터들은 빅데이터 데이터 관리가 일어나고 그 데이터는 다시 수주나 설계 쪽으로 반영이 되고 이런 크로스 루프를 가져가고 있는 전체적인 이미지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디지털 전환의 전환을 기반으로 둔 스마트 팩토리의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개념 그리고 실제 그 동영상이지만은 몇 가지의 사례를 보여드리고 왜 해야 되는지 보여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한 20년 이상을 이런 그 제조업 관련된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부분의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뭐 인더스트리 4.0이라든지 디지털 트윈을 아마 이렇게 도입해 보신 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아실 겁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도입한 다음에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화가 있어야 되고 기준 정보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는 적합성이 아주 뛰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분석하는 방법론이 그 회사에 정립이 돼 있어야 되고 또 정립을 하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돼요. 그래서 IIoT를 연결하고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버가 구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무선으로 간다 그러면 5G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고 이러한 인프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뭐 스마트 팩토리를 이마트에서 구입해서 우리 집에다 딱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구축하는 또 기간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큰 시스템은 1년 이상의 구축 기간이 들어가고 구축이 다 된 다음에 구축이 하는 동안에는 또 디벨로퍼나 컨설턴트들이 필요한데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시장에 많지도 않고 다 구축을 했습니다. 했을 때 보면은 기존에서 하지 않은 작업을 작업자들이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작업자나 운영을 하는 사람의 마인드셋도 바꿔야 되는 변화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은 구축 비용, 시간, 노력 이런 부분에 고스란히 이 구축하는 회사들한테 전가가 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부분을 감내를 해야만이 새로운 시대인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들 것인가에 대해서 보면은 모든 사상들이 외국에서 왔기 때문이다. 서양적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동양적인 사고가 아니라 서양적인 사고에 의해서 나온 그리고 MBSE라고 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기반으로 모든 시스템이 구축이 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디지털 전환,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트리 시스템, IoT, 버추얼 트윈, 빅데이터, AI, 머신러닝 다 서구적인 어프로치지 오리엔탈적인 동양적인 어프로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공 사례가 다 서구에서 일어났고 이 서구에 있는 업체들은 이미 30년 전부터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습관화되어 있고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도 쉽게 왼쪽에와 같은 이런 어려움이 없이 들어오고 구축이 되는 거죠.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안 할 것이냐? 방향은 맞거든요. 그 방향을 어떻게 우리 쪽에 맞는 것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현지화가 필요해요. 우리가 K-팝이나 무슨 영화라든지 많이 전 세계적으로 나르듯이 현재 있는 이론이나 사상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인더스트리 4.0의 개념은 서구에서 왔지만은 한국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맞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무작정 외국에 있는 사상이나 생각을 그대로 도입해 가지고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형을 만들어야 되는 것들은 정부나 가끔 협회나 많은 신문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더 많이 좀 더 이렇게 활성화해서 한국형의 어떤 이런 그 스마트 팩토리는 디지털 전환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사실 저희와 같은 글로벌 벤더들이 여기에 역할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가져오고 그러한 사상들을 가장 이해를 많이 하고 있고 한국에서의 그 고객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교 역할을 저희 쪽에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외국적인 사상을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내를 해야 되는 아픔은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그 현지화가 필요하다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는 단위당 사람 한 사람당 그러니까 10,000명당 도입되는 로봇 대수가 세계 1위입니다. 굉장히 많은 로봇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많은 자동화를 위해서 저희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리고 2018년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2022년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3만 개로 늘리겠다고 정부에서는 발표했고 그만큼 강력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들어와 가지고도 2,500억 정도를 나라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아웃풋이 생각보다 더딜까요? 그리고 실제 도입한 회사들이 왜 그에 대한 그 베니핏을 못 가져갈까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프로젝트가 구축이 되는 거에서는 크게 한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인프라를 확장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장이 된 것들을 잘 쓰는 도록 고도화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가지 단계의 프로젝트가 맞춰야지 고객은 충분히 스마트 팩토리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베니핏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발표된 자료를 보시면은 많은 고객들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디지털 등대라든지 많은 그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는데 기초 단계에서 한 80%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더 이상 2차 프로젝트를 안 해요. 중간 단계까지 가는 고객도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의 베니핏은 중간 단계 프로젝트 이후부터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도화 프로젝트를 하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많은 정부에서도 투자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그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기초 단계만 하고 이 별로 베니핏이 없네로 마무리된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최소한 중간 단계 1, 2단계 이상으로 좀 중장기적인 그 뷰를 가지고
우리의 같은 이제 협력업체나 그 다음에 많은 그 제조업체들이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구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마트 팩토리 관점에서 디지털 대전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